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른바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가동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떠나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내용 면에서도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 개입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특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던 쟁점들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 개혁특위 회의를 몇 차례 한 거죠? 공식적인 회의는 한 5, 6차례 했고요. 네. 한 20여 차례 간사 접촉을 했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민주당은 4자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정치 개입 금지랄지 심리전 금지랄지 등등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하게 되고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4자 회담 합의가 국정원의 팔다리를 자른 것이다. 이런 합의는 지켜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네.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네.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이제 원내대표 간에 또 지원 협의 이런 걸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는데 그런 간사 협의가 한 20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특위는 사실상 그 지도부의 위임을 받은 간사들이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당 지도부로부터 추인을 받는 물론 이제 최종 추인이야 당 전체가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군요. 예, 예. 네.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개혁특위는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더군요. 12월 9일 날 구성돼 갖고 네. 12월 31일 한 20여일 활동을 해서 사자회담 합의 사항을 입법화했죠. 네. 당초 합의는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화하고 네. 법적으로 하기 좀 모호한 것 기술적으로 입법 기술적으로 모호한 것은 처리하기로 했는데 네. 그 부분을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일간 그것을 한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국정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제는 되게 2월까지 될 것이라고 활동 시한이 2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때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2달 가까이 이제 활동을 추가로 더 할 텐데요. 그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입법 사항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추가로 입법할 사항은 얘기가 안 되는 건가요? 관계없죠. 그거는 이제 의제는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넓은 얘기들이 많죠. 가령 국정원에서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안 된다. 감청 영상이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유선전화는 하나씩을 감청 영장을 받아서 전화 회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청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예. 스마트폰은 감청 영장 발급이 한 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별 번호에 대한 그 감청을 갖다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결국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감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호를 동시에. 네. 특정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도 다 감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단 한 개의 감청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지국을 지나가는 많은 번호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감청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감청 영장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요구도 한편에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에서 이번에 NSC의 사무처가 생겼습니다. 예. 엊그저께 법을 통해서. 그전에 NSC의 사무처가 없었죠. 네. 지금 정부의 조정권을 갖다가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이게 국정원이 이 정부의 어떤 조정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걸 NSC 산하의 사무처로 보내야 한다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수사권 문제랄지. 네. 이제 그런 것들 대테러 중에 업무의 조정 문제, 조정권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논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뭐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추가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언론들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정보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뭔가 개혁을 하고 국정원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논의였다면 앞으로는 국정원이 뭐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애초부터 국정원 개혁을 할 때 우리가 네. 국가 정치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만 하는 네. 또 국가 식물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보원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댓글 달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정치원이 돼갖고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대북 정보랄지 해외 정보 같은 경우 많이 수집을 해야죠. 네. 또 그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번에 뿌리를 뽑자. 예. 뿌리를 뽑아야지 국정원이 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자의 부분이 웬만큼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네. 또 마무리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보완 발전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될수록 또 국정에 대한 앞으로 기능 강화 방안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유보 상태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입법이 되고 여야가 합의한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대공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 대공 수사권은 뭐 사실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네. 국정원 특위하고 시민사회 쪽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논점이 이런 것이죠. 왜 그 정보 수집을 하는 쪽이 집행권까지 갔느냐. 네. 그동안 그 심리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건 적절치 않다. 그것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개의 국가들이 정보기관의 공용화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분단 국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렇지 않고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이나 경찰도 현재로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네. 그쪽에 준비를 시켜줘야 하면 지금도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이 공룡을 저 공룡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이 수사권을 갖다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가령 국정원의 두 대 타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칸막이를 치는 것이죠. 준독립 기관화하는 것이죠. 수사 파트는 완전히 떼어내서 수사를 담당하는 파트만 따로 떼어내서 준독립 기관으로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그 대공수사권 문제는 당론이 아니라 그러셨는데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민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해야 한다. 네. 하는 주장과 네.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오른쪽 얘기죠. 이 부분은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방안이 무엇이냐.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안도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국내 파트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우선 대공수사 이 파트죠. 네. 또 하나가 이제 보안 관찰 업무죠. 네. 보안 감찰. 네. 그러니까 우리 각 기관들이 보안이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감찰하는 업무죠. 이 부분은 뭐 국내 파트에 당연히 그건 존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국정원법에도 국정원이 해야 하는 5가지 기본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국내의 지금 정보관 이 부분이죠. 이번에 논란이 빚었던 부분이죠.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던.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본래의 국정원법에 정한 5가지 이외에는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법원을 출입하고 선관위를 출입하고 헌법재판소 출입하고 구청, 군청, 시청 출입하고 또 시민사회 이런 데 출입하면서 법에 정한 업무를 갖다 수집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원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생각이 다른 의견들은, 상시 출입을 금지했을 뿐이지, 뭐 정보 수집 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안 감찰 업무는 고유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시 출입 금지, 사실 저도 언론사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만,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기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야당에서 과한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상세하게 보면 이제 상시 출입 혹은 파견하게 하여 네. 그러니까 법에 정한 거 있죠. 법에 정한 것과 각종 규칙에 정한 거. 네. 법에 정한 건 이런 겁니다. 대북, 대공, 대테러, 네. 국가전복 예. 등 5가지입니다. 네. 요거 이외에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 파악을 한 것을 금했죠. 네. 저도 이제 과거에 언론사 있을 때 우리 국정원 담당이 있었죠. 그때는 국정원 담당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상을 좀 보고해라.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네. 도움보다는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활용을 해갖고 도움을 실제로 받은 적도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 자체를 법에 정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 금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입법 기술적으로 완전히 국내에서는 정보 활동을 수집할 수 없다. 이렇게 끊어놓지 않는 한 입법 기술적으로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호사의 자문을 갖다 구해도 또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해도 입법 기술적으로는 현재 이상 표현하기가 힘들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나빠진 건 아니니까요. 뭔가 하나 더 장치를 마련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앞으로 예. 남은 쟁점들이 그 대공수사권 폐지 뭐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국내 파트 축소 또 휴대전화 감청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민주당이 이런 쟁점들과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는 꼭 관철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전에 하나 좀 쟁점이 있는데. 네, 어떤 겁니까? 대국민 심리전이 없어진 거냐, 안 없어진 거냐, 할 수 있게 된 거냐, 못하게 된 것이냐, 언론마다 보고 다르고. 그렇죠, 네. 또, 여러 가지 해석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대국민 심리전의 길을 터줬다 오히려 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네, 공식화했다는 비판도 있더군요. 네. 대국민 심리전을 갖다 못하게 한 거죠.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이번에. 그건 현재 우리가 입법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갖다가 표현했습니다. 이제 표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재판에 원세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이것을 자세하게 금지 조항을 갖다 도입을 하게 되면 네. 잘못하면 이 법이 신규 입법화된 거는 그전에 원세훈 원세훈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도입된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그쪽 변호인의 어떤 네. 역공 네.
재판 전술에 활용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칫 어떤 사법부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원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범위하게 금지를 갔다가 또 축소를 했다가 뭐 처벌 조항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거는 꼭 뭐 이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 역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뭐 함정을 갖다 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이 어떤 빌미를 줄 수가 있느냐 없냐 갖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소화시켜서 안전판을 한 거죠. 그래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 찬양, 비방, 공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네. 선전 활동을 한 행위 이렇게 이제 금지를 갖다가 시켜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 그러면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는 합의문에 작성하기로 했다가 국정원장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도 운영하지 않고 그런 조직체를 운영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회의에서 답변하는 걸로 서약하는 걸로 그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논점은 뭐냐면 그럼 국정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선신보랄지 우리민족끼리 아마 국내에서는 접촉이 차단돼 있을 거예요. 그 북한 사이트요. 북한이 사이트.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해외나 북한에 거점을 둔 사이트들이라고 하는데, 네. 혹은 이제 그와 다른 이제 국정원식 표현을 빈다면 그를 추종하는 국내 사이트들이 있겠죠. 예. 이게 한 8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자기들이 심리전 혹은 첩보 수집을 위하여 뭐 가짜 아이디를 생성해서 미끼 글을 올린다거나 네. 뭐 이런 행위 자체가 갖다가 막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법에 정한 5가지 있지 않습니까? 테러, 국가 전복 등등과 관련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못하게 한다. 하면은 지금 반대층에서 비판한 분들이 생각하는 일체의 심리전을 할 수 없다. 일체의 댓글을 달 수가 없다. 국정원은 홈페이지조차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한 반발도 있고 또 입법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국정원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심리전을 갖다가 국정원 표현을 한다면 방어 심리전이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대복 심리전. 우리가 이번에 대국민 심리전은 못하게 했고, 예.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네. 국회 정부에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을 하도록 한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굳이 선거가 아니라고 그렇게 폄훼할 그런 분들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총론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수사권 문제, 국내 파트 축소 이런 부분의 성과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다른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냐 개정이냐 이렇게 갔을 때 네. 저는 개정론자였어요. 또 개정을 위한 협상을 했고 7조를 없애기 위한. 네. 근데 폐지론자는 3조가 이제 반국가단체 구성체죠. 또 이적단체 등등 포함해서 모든 거 없애자는 입장이었죠. 네. 아마 최근에 통진당 논란만 두고 봐도 내란 음모인가요? 내란 음모하고 이적 찬양인데 내란 음모는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내란 음모 좀 과하다 적용이. 그래도 뭐 그런 주장을 폈었고 다만 이적 표현 같은 거는 이제 좀 과한 표현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보는 시각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때 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없겠죠. 그리고 또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정무위에 있습니다만 기존 순환 출자 금지까지 할 거냐 신규 순환 출자 금지만 철저하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후자를 택했습니다. 현재 국정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집권 세력도 아닙니다. 국정원의 역사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흔히 생각하는 아주 검은 역사가 있었죠. 그때 국정원이 자랑하는 몇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가장 통일별을 갖다 만든 거. 외국에 가서 네. 이제 품종을 갖다 몰래 갖고 들여와서 직접 국정원이 연구원들 갖다 비밀 숙소에 집어넣어서 단기간에 한다든지. 네. 일단 DJ 정부 들어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정책 정보입니다. 예. 사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정보 수집 활동이죠.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강화되고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국정원이 그걸 갖다 해낼 수 있었을까? 과연 외환 위기랄지 앞으로 그러면 국제 석유 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자원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거를 산자부나 이런 데만 맡기면 부족하니까 크로스 체킹 기능을 갖다가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예.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정한 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모든 걸 종합할 때 우리가 현재 네.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 시기에 했던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새로운 대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평가가 완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2달 가까이 활동 시한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원에 조금 더 강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논의돼야 될 것들이 오히려 더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의 성과가 완전히 없다 이게 아니라 총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민주당이 여기까지 한 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는 이제 새누리당이 양보를 받아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것과 또 반대의 방향에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얻어낼 것들을 위해서 현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인가? 어떤 입장인지 좀 가늠해 보고 싶어서 저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네. 영 타협이 안 되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그 예산만 통과하고 국정원법은 나중에 하자 이랬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국정원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이 새누리당이 그냥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만큼도 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네. 그 의총에서 20명이 발언했는데 20명이 다 모두 반대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합의안에 대해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11월 30일 여기까지는 해놔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고 2월 달에 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그것마저도 통과 안 시켜주거나 네. 강한 지렛대를 갖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테러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내놓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 감청법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갖다 감청하게 할 수 있는 분야를 갖다가 기술을 갖다 개발하게 한다든지, 예. 혹은 대테러 업무를 갖다 강화하게 하는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어떤 종합 감독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예. 그 지렛대가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확보한 것은 확보한 대로 해놓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안과 이제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안이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이것이 꼭 돼야 한다 하는, 이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안들이 2월 달에 부딪힐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안들이 부딪혀가면서 누가 입법 기술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누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얻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을 갖다가 좌우하겠죠. 예. 그러니까 보는 뭐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새누리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감청 문제라든가 대테러 활동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의 지렛대가 나중에 가서 더 강해질 것인가의 여부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으로부터 뭔가를 양보를 받아내고 관철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이번에는 휴대전화 감청 민주당이 좀 받아주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렛대가 강해진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렛대가 일방적인 지렛대만 남을까봐 이거를 못 시키면 12월 30일 날 통과된 국정원법이 그날 통과가 안 되면
얻어낼 것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지요? 그나마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쪽 지렛대가 강해지는 거죠. 예. 자, 그 얘기는 이해가 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요. 휴대전화 감청이나 대테러 활동 강화 이 부분에 민주당이 동의해줄 가능성 또는 동의해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민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필요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국정원이 황당한 주장을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의해주고요. 네. 전혀 필요한 이건 오히려 국민의 어떤 사생활을 감시하고 빅브라더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그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감청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네요. 지금 현재 통비법에 기초해서 네. 현재 통비법에 기초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어떤 그 감청 영장 발급 사유가 된다면 그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그 한다면 통비법을 가지고 지금 근데 현재 지금 난점이라고 하는 한 개의 번호에 대해서 감청 영장을 신청했을 때 무한대로 그 기준을 통과하는 번호를 다 감청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모두의 그런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도둑을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선의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 혹시라도 그러니까 휴대전화 감청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과거에 불법 감청을 하는 것이죠. 미림팀처럼. 네. 미림팀처럼 차에다가 적재를 해갖고 쫓아다니면서 한다든지. 네. 그건 불법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과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지금 현재 사실 국정원의 보고를 듣고서도 네. 다 긴가민가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제대로 듣고 현장 가서 파악하고 무엇을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그래서 국정원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 대한 감청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의 안 해주실 건가요? 예, 그건 차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핀포인트에서 유선전화처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그 남은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